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라고 말씀 120살. 이게 뭐야? 이게 육성인 거죠? 네. 실제로 이 장면과 이 음성이 다 테이프에 들어있었죠.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가 조금 요즘에 최근에 좀 덜 나와요. 그래, 왜 안 나와? 덜 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네? 왜 그래서? 텐션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분위기 잡는 거잖아요. 아유, 좋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그거 신기하죠, 볼 때마다. 네. 저도 초반 한 1년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니까 1년 신기해. 막 그러다가 막 되게 분위기 좋다? 새벽 중계 어느 날 막 하고 있어. 그러다가 조용히 가서 보면 입술을 떨고 있나요? 자고 있어. 우리 2016 유로 할 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사진 입고도 한 3장 있어. 잘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너도 한 3년 되면 적응된 거야. 네. 그러니까 왜 김민재가 왜? 그래, 김민재가 얘기 안 나왔단 네, 말이야. 네. 그런데 사실 약간 먹구름. 아오? 항상 그거 있잖아. 청신호, 금물살, 어. 막 암초 이런 거 나오는 리알 토마스. 토트넘에서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자가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이징의 요구액이 토트넘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고 그 갭이 줄어들지 않는다. 본인 생각으로는 약간 딜 파토난 느낌이다. 근데 이건 어쨌든 리알 토마스 본인의 생각이에요. 내피셜이네. 그리고 리알 토마스가 어쨌든 한국 김민재의 상황은 100%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의 상황은 분명히 아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리알 토마스만큼 정통한 기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적하는 걸 봤을 때 협상을 정말 길게 가져가는 길게 가죠. 네, 그렇지. 화끈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이종류 갭이 크면 그만큼 더 오래 걸려. 수 있어요. 그럼 오래 걸린다는 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렇지.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지. 거니까. 화끈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서 붙인 게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센터백을 노리고는 있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고 오른쪽 풀백이 먼저 영입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 느낌에는 조금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팟캐스트에 나와서 했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거 쉽지가 않은가? 계약이 다 끝나고 넘어와야 되나? 아니면 진짜 ACL 따고 뭔가 때를 기다려야 되나 그랬는데 여기에서 라치오가 빡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치오 링크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었죠. 원래 라치오 PSV 링크가 있었는데 네. 강력하게 얘기가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라치오 김민재도 진짜 멋있는데? 멋있죠. 그러니까 라치오의 일부 강성 서포터들을 제외한다면 특히나 이번 시즌 라치오. 저는 이번 시즌 라치오가 세리아에서 아탈란타와 함께 가장 인상적인 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어떤 그 특유의 팀장이. 전술. 네. 뭐 3-5-1-1이라거나 그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새롭게 쓴다. 그다음에 호아킨 코레아, 임모빌레도 그랬고. 그리고 뭐 중원에서도 좋고 수비 백스리 단단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라치오는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다시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보면 로마 지역 언론지 중에서 공신력이 괜찮은 걸 라치오 프레스에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라치오가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타겟은 원래 쿰블라였어요. 쿰블라는 근데 지금 세리에 클럽들이랑 링크가 되게 많이 빅클럽이랑 링크가 다 있죠. 네. 쿰블라가 워낙에 또 좋은 재능을 보여줬고, 특히나 라치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쿰블라가 백스리 썼어요. 그럼 시스템 그대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없고. 근데 쿰블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크가 많고, 그리고 인테르와도 좀 링크가 있고, 뭐 인테르가 최근에 좀 뭐 링크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테르와 강력하게 링크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쿰블라가 퍼스트 옵션인 것 같긴 한데 이 단장이 얘기하기를 김민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옵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네. 그리고 얘기가 이게 사실 예전에는 라치오가 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쿰블라한테 처음에 비대했던 게 2,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래요. 근데 김민재는 1,500만 유로. 그럼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에 그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리아 안에 있었던 선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좀 먼 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적료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생각하더라도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유럽권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는 게 어쨌든 유럽은 최상위 리그잖아요. 그렇죠. 뭐 세리아도 마찬가지고 최상위 리그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무조건 리스크가 있죠. 근데 당연하겠지. 이유냐 논이유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김민재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뭐 백승호 이런 선수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랑 별개로 어려운 게 따로 있어. 실력은 베이스인데 거기에 선입견. 우리가 잘 못 봤는데. 그리고 수비수. 그래. 그 돈이면 말 잘 통하는 우리 리그 안에서 애들 쓰지라고 당연히 야 내가 반대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타레 단장이 김민재를 픽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 나온 걸로 봤을 때 토트넘은 분명히 벤투 요 라인 포르투갈 라인이 작용을 한 걸로 보여요. PSV는 슈미트야. 근데 지금 느낌으로 라치오는 진짜 본인들이 스카우팅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더 강하게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레 단장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민재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라치오 가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2, 3년 뒤에 3배, 4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라치오 입장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정료가 뻥튀기 됐다. 그러면 매각을 해도 되는 거고. 1,500만 원 유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부담되는 200억 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 이적 시장의 어떤 그거를 감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정료가 다운됐다고 하더라도 요즘 그게 부담되는 아주 비싼 금액은 그래. 물론 그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저 중국에서 멀리 뛰고 있는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 수비수라는 걸 감안하면 200억이 결코 싼 금액은 아니나 그냥 수비수 이적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너무 비싸 못 사겠어 이 정도는 아니지. 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라치오 수비진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일단 2명은 확고한 주전입니다. 아체리비, 펠리피 2명은 확고한 주전이라고 봐야 돼요. 백스리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2명 주전인데 나머지 자리에 이 베테랑 라두 형. 라두는 이제 진짜 오래 뛴다. 아 진짜 오래 뛰었죠. 네. 형도 중계 때 라두 있었을 거 아니야. 진짜 오래됐죠. 좋은 선수예요. 라두 괜찮은 네, 선수예요. 네, 네. 근데 라두는 이제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라두. 그 다음에 파트릭 스페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준수한 활약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나머지 바브로나 바스토스 같은 선수는 김민재가 이겨. 지난 시즌의 어떤 그 뛴 분대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완전히 서브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김민재가 아체리베 펠리피는 뭐 박아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파트릭이랑 김민재랑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경쟁 구도로 가다가 김민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대로 주전으로 도약할 수도 있는 거고. 공고한 백스리를 형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건 해볼 만하지 않나. 바스토스랑 바브로 정도는 저는 잡아낼 수 있다고 보이고 파트릭이랑도 잘해보면 괜찮다. 그리고 라치오 팬분들 의견 들어보면 이제 라두는 기동력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분명히 수준급 센터백 한 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긴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 김민재 선수가 여기 들어가면은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가능성이 크냐, 라치오가 따낼 가능성이 크냐? 그럼 난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라치오가 더 큰 것 같아. 뭐 둘 다 아주 낮은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조금이라도 라치오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토트넘 위에 팀들이 너무 공고해. 근데 세리아는 뭐 유베, 그 다음에 인테르 말고는 이번 다음 시즌 나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유베도 물론 챔스를 못 딸 거란 생각은 하지만 피를로라는 변수가 생겼고. 아니, 저는 유베, 인테르 포함해서도 올 시즌 세리에는 약간 춘추전국 그래, 시대가 맞아요. 그리고 다음 시즌도 폰세카의 로마, 막 너는 막 되게 나폴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밀란도 그렇고 그 상위권과 중위권의 승점차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네. 난 이게 해볼 만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위 팀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리버풀, 맨시티는 뭐 일단 두 장 깔고 간다 치고 맨유, 첼시 지금 영이 엄청 하고 있고 맨유도 네. 올 시즌 뭐 막판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좋았고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실 뭐 레스터라든지 이런 팀들도 레스터, 울브스 이런 팀들도 빡세요. 보강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에버튼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할 테고 에버튼 알랑 얘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와 알랑 나 EPL에서 보고 싶다 한번. 존나 좋아하잖아. 나 알랑 개 좋아하지. 예, 그래도 티아고 알칸타라가 더 잘합니다. 어쨌든 네. 자 이런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 팬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 빅리그들 어디에도 있다지만 이탈리아가 우리가 본 게 좀 있잖아. 미친놈들. 그런데 만약에 오퍼가 온다면 다른데 상응하는 좋은 오퍼가 온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라치오만 단독 입찰을 했어. 난 그럼 가면 좋겠어. 그래도 라치오? 개인적으로? 졸라 괜찮지. 그리고 사실 아시아권 선수들이 안 뛴 건 아니거든요. 일본 선수들은 사실 그래. 많았고 나가토모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미아스 뛰고 있고 이수고도 당장 세리아에서 무대 뛰었지. 물론 힘듦이 있겠지만 근데 일단 뭐 김민재가 선택을 했을 때 이제는
본인도 이제 중국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간다면 유럽에서 라치오 정도면 아우, 한번 찍을만 해요. 명문이야. 그리고 저는 김민재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한다, 뭐 힘이 있다 이런 것보다 공을 잘 차거든요. 공을 잘 차죠. 네, 잘 차기 때문에 난 김민재 특유의 그게 좋아. 깡.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맹랑하게 차잖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성격도 약간 그래. 그래 그게 수비수로서 난 좋은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막 소심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꽤 큰 한자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 구도를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런 걸 예상해야 되겠죠. 해봐야죠. 근데 저는 오히려 경쟁을 신경 안 쓸 정도로 공고하게 세 자리 중에 한 공고하게 자리를. 한 자리를 딱 차지할 수 그러면 있다고 뭐 봐요. 라치오에서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그러나- 유럽 굉장히 수준급의 센터백이라는 그럼. 얘기예요. 그래, 라치오에서 할 때면. 반 게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 라치오에서 또 딴 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어디든 가면 좋겠으나 와. 나는 라치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로는 이 외적인 걸 빼고 축구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보다 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이미지가 그런 게 있죠. EPL 진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네, 어디 가도 네. 그거는 어느 팀이든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세리아를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카테나치오 카데나치오. 카나치오 카데나치오. 맞아요. 네. 카테나치오 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의 수비를 얘기하잖아. 수비 전술에 대해서는 정말 그럼 대가다. 여전히 정말 전술적으로 대가인 팀들이 많다. 세리아에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중앙 수비수가 떡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거면 이미지로도 저도 좋다고 봐요. 세리아에 진출한 수비수 김민재가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라치오는 지금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아주 좋아. 이 위는 솔직히 조금 저는 힘들 것 예, 같아요. 당장은 지금 왜냐면 당장은. 바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검증이 사실 한번 봐야 유럽에서 되니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토트넘에 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왜냐면 PL이 우리랑 계속 가장 보이니까. 가까운 리그고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라치오도 전혀 꿀리지 않게 좋다. 다만 그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좋은 카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그 가능성.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네. 전문가로서. 느낌상 지역지에서 이렇게 나오면 라치오가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연간 어떤 그 키보드 워리어로 활동하면서 지역지에서 그게 나오는 전문가죠, 사실.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네. ITK 아니에요 혹시? 키보드 워리어로서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다만 요즘 라치오 인터넷 더노우. 네. 인더노우가 아니라 인터넷 더노우. 예. 그 라치오가 약간 좀 충격을 받았죠. 다비드 실바 때문에. 네, 다비드 실바가 갑자기 소시에다드로 선회를 하면서 이 라치오 존나 대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굉장히 불쾌했고 다비드 실바 쪽은 아니 딴 데랑 다 연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다비드 실바가 조금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라치오가 그냥 우리 영입 협상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전용기 보내준다, 여러 가지로 뭐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라치오가 기분 나빠하는 건 그런 것 같아. 딴 데랑 협상하면 우리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얘기하지 않고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너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는데. 그래,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런 거잖아. 우리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귈 때도 썸이 있어. 근데 그 어떤 여성분이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본인에게 또 오퍼는 또 다른 그 이성이 있어. 누가 막 덕인이 같은 애가 계속 껄떡대.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썸이었어 진짜. 서로 썸이었는데 마음이 흔들리다가 다른 분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 그냥 툭 끊는 것보다 매너 있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오래 사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너 별로야. 이런 성격도 별로야. 짱시룸 이런 거 보내고. 짱시룸 짱시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라치오한테 라치오 짱씨름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그게 좀 그게 이제 예의지. 상도가 있는데 그래. 다비드 실바가 이번엔 그거는 좀 그런 것 좀 해 새끼야. 저 존나 잘해요 그런 뭘 거. 존나 잘해. 진짜 개 잘해요. 맨날 잠수 타고. 잠수타니 너? 제가 잘못한다고요? 잠수 이별 개 극혐인데. 존나 막 그래. 연락 안 하고. 여자친구가 연락 안 해서 꽤 됐다고. 지금 표정이 굉장히 당황해하는데. 당황이 아니라 얼탱이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김민재 앞으로 계속 팔로우해서 이 유럽 무대에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는. 그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